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신 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공주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기명 여수시장님의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 정기명 인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흘렀습니다.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여수시는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로 도시 비전을 정했습니다. 지난 100일은 도시 비전의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 사항을 확정하고 소통과 화합의 책임 정치를 위해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와 기재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시간도 자주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피부로 느낀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께 약속드린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습니다. 27만여 명, 약 98% 시민에게 810여 원을 지급해서 조금은 사정이 좀 나아졌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여수 세계 박람회 10주년 행사를, 그리고 이달 초에는 3년 만에 열린 거북선 축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오직 시민 여러분만 생각하며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정기명과 2,7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를 반드시 이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시정의 주요 원칙과 공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시민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화합과 행복, 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의례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수시로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매달 여수시장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
진정, 이의 신청 등 다양한 민원을 시장이 직접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고충 민원 현장 상담 예약 처리제와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을 운영해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비록 정책의 진행 과정이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 뜻대로 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365개의 보석 같은 아름다운 섬과 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만과 장수만, 가망만, 여수에만, 광양만 등 5개의 만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각각 특성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명품 해양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자만은 갯벌을 강조한 맞춤형 생태마을로, 장수만은 웰리스 융복합 산업 관광지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가망만은 아름다운 풍광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포츠 메카로 키워가겠습니다. 여수해만은 한려해상 관광 거점으로, 광양만은 여수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성장 녹색산업 복합 물류 거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에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셋째,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철저히 준비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1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여수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 전기가 될 시점이 바로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대상으로 섬 박람회 개최로 약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천여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섬박람회 여수 세계 섬박람회만의 차별화된 성공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참여국 사전 유치와 국내외 홍보 활동에도 진력하겠습니다.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서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시민 중심 정주박 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습니다. 율촌면 일원에 산단 맞춤형 배후 도시를 조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소호 중림도로 개설로 도심권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고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에는 공용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요.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여문지구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겠습니다. 웅천과 여문지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웅천, 문수, 미평, 만흥, IC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구상 영역 중으로 도심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수까지의 고속도로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순천 IC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순천 신대주교를 관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순천 IC부터 전용도로 용전 IC 인근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약 8km 구간의 고속도로 연장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에 고속도로 연장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억 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월호 대두라도 금오도로 연결되는 지방도 863호선 해상교량과 접속도로 확충을 위해서 내년에 그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가 없어 불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 일부를 지원해서 조기에 공급해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진행 중인 돌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그리고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화태 백야 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시의 정주 환경을 한 땀 한 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다섯째는 지금 요즘 상당히 핫한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여순 사건 평화공원을 반드시 우리 여수로 유치해서 우리 여수를 모름지기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여순 사건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아픔을 달래고 그러려면 빨리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공원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서 1차 선정한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우리 여수시로 유치돼야 되겠다는 유치의 당위성과 다양한 이점을 빠짐없이 전달해서 지역사회의 염원인 평화공원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극복하는 동시에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역사와 문화, 또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의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으로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 실현을 위한 5가지 시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통, 화합, 열린 시정입니다. 민선 8기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소통과 화합입니다. 올바른 정책은 이론이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형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서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청년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변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인재 육성 산업 도시입니다. 우리 시 100년의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핵심은 바로 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교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서 취사 선택을 잘하고 교육 현장에 실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 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 산단 지역민 우선 채용도 더욱 늘려서 인구 유출을 막겠습니다. 여수 국가 산단의 안전 환경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동자 복합 문화센터, 석유화학 안전체육 교육장도 차질 없이 만들어서
때만 되면 일어나는 인명피해 사고를 줄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종합 빅데이터 구축과 농촌 맞춤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국가산단과 농어촌이 상생하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여수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셋째는 문화예술 복지도시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가 충족돼야 합니다. 결혼, 출산, 돌봄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과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수준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수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해서 전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충무공, 임진왜란 호국 유적지를 역사문화자원으로 확대 개발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위해서 여수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넷째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해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365개의 섬마다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챌린지파크, 화양지구 복합 관광단지,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잘 마무리해서 다시 찾는 여수, 차별화된 관광단지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박람회장 개발 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제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박람회장 내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프라와 접근성을 갖춘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야말로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선도도시입니다.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해서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로 동서 화배 모델을 제시하고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COP33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개최 후보지로 먼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도 2024년까지 재정비하겠습니다. 묘도에 에코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고 5천 일반 산업단지 재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도 2024년까지 마무리해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는 취임식에서 소통과 화합, 행복의 여수를 만들어가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다짐했습니다.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를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지역 분열 등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답은 시민입니다. 우리 여수는 전국 최초로 1998년 준발에 의한 3년 통합과 그로부터 14년 뒤인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저력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힘이고
시민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2,700여 공직자와 함께 오직 시민 여러분만을 믿고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언론인께서는 손을 드시면 사회자가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받으신 분은 마이크를 전원을 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직함 호칭은 기자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 분이 한 개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을 하십시오. 이경기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님 혹시나 마스크 좀 벗고 질문할 때만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마스크 좀 벗고 울리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십니까? 개선 사업 일환으로 그 일천면 이론의 산단 맞춤형 배후 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24년까지 실시 용역을 진행하고 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민선 8기에는 실시 계획 용역만 하고 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 보면 해령면 누련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율천도 지금 산단 인구도 지금 순천 쪽으로 신입 인구는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은 여수에서 벌고 지출은 가족들이 순천에 쓰는 지금 형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산단 맞춤형 배후도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인구 유출 방지책 또는 인구 감소책 해서 항상 지금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율촌에 그렇게 좀 이렇게 율촌을 개발하자 이런 것이 항상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영역도 한번 했고요. 과거 그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그런데 그 과거 시정부에서 보니까 10만 평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신대주구나 뭐 이렇게 또 좀 추가를 하고 있는 순천을 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런 걸로는 이렇게 적은 규모로는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조그만하게 해갖고는. 그래서 다시 제가 뭐 언론 보도를 좀 꺼려서 조용히 그렇게 그 담당 과장하고 또는 그 중부서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좀 데리고 얼마 전에 한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대상들 좀 보고 이 파일 좀 키워라. 100만 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10만 평 갖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영역을 지금 뺏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래야만 지금 아까 그 우리 기자님 말씀한 대로 요 일촌이 참 지역이 어장 여수공항 그쪽 이쪽 맞은편인데 산수리 이런 쪽인데 이론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주거 단지를 잘 조성해 놓으면은 신도를 빠져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가 요충지가 돼가지고 순천 방향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그리고 장례 해야 돼요. 왜 그냥 우리가 하는 거고 다행스럽게 하는 거고 틀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옛날에 뭔 일 있어갖고 하지 말아요. 우리 여수 인구가 그렇게 100몇 명이라도 늘어났습니다. 예. 최근에. 그리고
예, 예. 여수, 순천, 광양은 작년 대비 여수, 순천은 작년 대비 인구가 지금 공이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아직 용역을 이제 이렇게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한 최소한 30만 평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아마 영상 편집실에서 현재 또 할수 있을 시정부의 거예요. 입장입니다. 아니 예.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좀 용역을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 지명 받으신 기자님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송성규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 경제 송성규 기자입니다. 예. 네, 그 100일 동안 취임하시면서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뵈니까 시장 가끔 뵀는데 정말 열심히 하신 모습 정말 뿌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 이 말씀 잘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이번 여설문에서 2016 여수세계 성방문함에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국제도시 위상으로서 발돋움하는데 크게 준비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기반 조성 문제 어떻게 기반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혹시 여기에 대한 향후 사후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 3년 통합을 이뤄갖고 14년 만에 2012년 세계 엑스포를 했고 14년 뒤에 2026년 세계 선박람회를 합니다. 지금 14년 주기로 이렇게 여수의 중흥기를 맡고 있는데 이 지금 선박람회 기반 조성 문제는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포지구 바로 밑에 있는 진모지구에서가 이제 주 행사장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운데가 영화 세트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그 축구장 거기가 지금 주 행사장 이제 주 행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영화 촬영 세트장하고 밑에 그 주 행사장 그 축구장하고는 단차가 엄청납니다. 최소 저 육안으로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5m 이상 됩니다. 좀 더 밑에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 텐데 이 토목공사비가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은 수도 같은 주 행사장은 당연히 뭐 수도 같은 걸 이렇게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유념한 것은 축구장을 못 쓴 이유가 이렇게 거의 매립지인데 그 매립인데 그렇게 오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나중에 사활용 할 때도 단단한 의견 있게 좀 이렇게 지반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그 세트장하고 지금 그 주행사장하고는 평탄화 작업을 할까 말까는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세트장 거기에는 주차장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은 하여튼 이제 용역 시작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관심 가진 것이 이제 사활용입니다. 근데 그 여기 엑스포장 사활용하고는 좀 다르게요. 이렇게 기재부에서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국제 행사는 연구 시설 못 짓는다 해가지고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것다가 어떻게 시설이 들었으면 철거한 다음에 그 진모지구가 그 엄청 넓은 평수입니다. 그 평수가 한 6만에서 한 8만 평 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확한 건 지금 모릅니다. 아니 근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2026년 끝나고 2029년에부터 이제 이것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넓은 땅에 그 전망 좋은 그 땅에 뭘 할 것인가 하면 그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2026년 행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십. 고영배 기자님 해주십시오. 브레이크뉴스 고영배 기자입니다. 정 시장님, 그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은 뭐 경청 잘하시고 소통 잘하신다고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100일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거시적인 사업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진행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지역에 찬반 여론은 있지만은 여수가 그래도 해안 관광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해 나가려면은 언뜻 생각나는 게 뭐 낭만 포차, 케이블카, 최근에 선수대교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그 관광객 유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아울러 이런 거시적인 사업을 쭉 같이 이어서 이제 활용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민선 8기에서 어떤 한 가지를 좀 이렇게 구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가. 또 이제 처음에는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를 안 하셔서 그럴지 몰라도 한 100일 정도 되셨으니까 그래도 민선 8기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뭐 일례로 지금 뭐 예를 들어 흥국체육관이 있는데 지역에 흥국체육관이 과연 그 규모에 비해서 역할과 이런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또 뭐 남산공원이 그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칠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그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장님이 시정을 그 경험해 보시고 그 비서실장 정무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고민이 끝나셨는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예를 들면은 남산공원을 원래 민선 6기에서는 뭐 아주 높은 타워를 만들어서 다음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다 했는데 민선 7기에서는 생태공원, 즉 이렇게 시민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해서 나무 심어서 지금 하고 있고 한 30억 정도 이제 아직 돈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임자가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억을 투입해서 남산공원은 1차 마무리하렵니다. 근데 차후에 이렇게 무슨 뭘 한다 할 때는 그때 가서 이제 보고, 그리고 그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시장에 6월 1일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한 달이나 취임하기 전에 이제 권오봉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처음 얼굴을 뵀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뭔 소리 하시면서 이 당부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민선 7기 정부에서 쭉 해왔던 정책들을 중단하거나 바꾸지 마라. 부탁으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막 4년마다 바뀌어 버리면은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다 뒤집더라고요.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경제적 낭비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또 아주 여수 시민과 시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다 이렇게 추진해왔던 것이 다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걸 약속하고요. 그래서 시정구도 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그 시장이 되면은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오시장 때 뭐 뭐냐고 야간 관광을 만들어 지금 현재까지 먹고 있지만은 우리 여수 시민이 하는데 관광이 지금 여수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제주도를 능가하는 그런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어제도 뭐 엊그제 보셨죠? 뭐 도무지 이거 뭐 차를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앙로로 다리를 최근 연휴 때 보면은 하루에 뭐 17만 명이 와버렸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일주에 이번 여름 때도 성수기 때 47만 5천 명까지 왔습니다. 한 주에. 여수 인구 2배가 와버립니다. 이게 지진이 나게 생겨서 지진이 나게 됩니다. 여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 자, 그러면 뭐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즘 묘한 걸 느꼈습니다. 중소 마이스 행사를 전부 여수에서 합니다. 그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좀 엄살입니다만은 매일 박람회장 가고 연설해주기 참 몸서리납니다. 뭐. 왜냐하면 그 별로 여수시하고도 상관도 없어요. 근데 마이스 그 회의나 이런 걸 학술대를 유치해가지고 와가지고 연설해주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 회의에 약간 그 이렇게 질을 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스 도시, 여수, 순천, 광양, 여수, 순천, 부산, 대구, 여수, 부산, 대구, 대전, 제주 이 5개가 마이스 산업 하는 곳인데 광주는 안 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어도 지방 도시로서는 여수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 산업은 물론 컨벤션 2,000석 이상의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약간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중소냐 어떤 회의 같은 것은 여수가 이제 정말 유일한 지방 도시로서는 가능한 곳이다. 그럼 한 번 간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마이스 이것도. 근데 그런 기반 구축이 이전에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참 특별한 뭐 구조물도 안 줘도 되고 그런 게 앞으로 이 마이스 산업에 집중해서 정말 여수가 이제는 관광을 넘어서 마이스의 도시로, 마이스 산업 도시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에도 그 관련 부서를 불러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받았습니다. 주일에. 그래서 그럼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수는 정말 다시 이 관광만이 아니라 정말 마이스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정말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 여수는 여수 국가산단뿐 아니라 마이스 산업의 어떤 그 메카 이걸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보내서 선진사로도 많이 습득해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정부 라인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 제가 오히려 좀 여기 한마디로 좀 불편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불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상호 실장이 워낙 정부기니까 잘 해서 제 입장에서 불편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보면은 좀 민원사항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조만간에 적절한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네, 여기 이번에 이쪽 강명수 국장님 해주십시오. 시험 원고 외우셨습니까? 뒤에 쓰셨습니까? 몰라 물어봅니까? 너무 예. 자연스럽게.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오늘 시험이 기대하십니다. 원도시 말썽하나. 예. 저는 여수에 제가 30년 전에 이쪽으로 왔는데 원도시 말썽하나 구도시 말썽하라는 그 옛날 그 과거의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고. 근데 그 여수가 새로운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거, 인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너무 관광 단지 쪽에 그리고 시민들을 택지 개발해가지고 그런 쪽에나 치우치다 보니까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사실은 시골 면 단위만 또 못하는 시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염원지구는 사실은 원도심은 아니죠. 네, 그렇죠. 35년 정도 네. 제가 건설한 지가 35년,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수를 진짜 관광객들을 찾는다면은 여수의 문화를 맛보고 싶지 여수 와가지고 게장이랄지 물론 뭐 돈을 많이 걷어 쓰고 가는 것은 그곳인데 여수 시민들은 관광객에 대한 아까 마이스 산업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살기 좋은 동네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한 관광객의 동네죠. 피로감이 예. 여수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유럽이나 또 관광지 때문에 관광에 몸살을 안 되는 관광객도 오지 말라고 시위도 하고 프랭카드도 걸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시장님이 어제 오늘 17만 명 그제 어제 그랬는데 소위 오동도가 가라앉고 여수 돌산이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써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여수 시민들의 사는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하고 정말 여수의 문화, 과거 문화, 원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랄지 그런 기타 그런 법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 좀 둘러봐 주시고 그런 쪽에다 좀 전혀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셨어요. 네. 그럼 뭐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우리 강명수 우리 기자님께서 참, 참 난해한 질문을 하시네요. 참. 왜냐하면 어느 도시나 이렇게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뭐 차를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꼭 이렇게 원도심 같은 건 주차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게. 근데 기왕에 사는 분들이 또 다 의견이 뭘 하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다 백인백색이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려면 단순히 그냥 뭐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이 여러 원도시에 사는 분들의 그 어떤 힘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기가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다 하더라도 그 옛날 문화, 전통 이런 숨쉬는 거리를 거닐고 싶은 마음은 우리 강명수 기자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옛날 여주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뭐 항상 이렇게 의례적으로 기자회견장이나 또는 앞에서 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 도로망을 확충하고 빈집을 사가지고 또 주차장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때는 뭐 일단 도시 그 원도심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쪽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특히 원도심에 가서 이런 그 진남 상가 상인들이랑 이렇게 쭉 회의를 해보고 그러면요, 뭐 나름대로 또 안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그런 안을 뭐 이렇게 또 그 효율적인 방법인가 가능한 방법인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깊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 기자님 당부 말씀대로 하여튼 1차적으로는 그런 소외된 그런 원도심 지역의 활로책을 한번 모색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규화 기자님 해주십시오. 네, 프레시언 진규화 기자입니다. 복지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알림이 사업을 통해서 그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 준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반응이 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더욱더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노인들에 대한 어떤 휴대폰 요금 지원 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물론 특히 그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어머님이 둔도통 한라파 때 혼자 사십니다만은 수시로 전화해보고 전화 안 받으면 걱정이 엄청 됩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실제로 쫓아갑니다. 그냥 이게 그런 누구나 그런 마음일 텐데, 연세가 되면 그잖아요. 아니 80이도 안 넘으셨고.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그 휴대폰 알림 상황을 정확히 체크하고 또 좀 이렇게 서포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아까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한 대로 뭐 휴대폰 알림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경희 기자님. 서울일보 최병희 기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 방문을 해서 지진이 날까 싶어서 우려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안전대책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저터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말씀 하나 하고, 지금 만흥동의 LH 사업 관련해서 반대 주민들은 설득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
이렇게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채산성이 없어요. 채산성이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그냥 워낙 이 자재비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유찰이 한 번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지금 이번 공모할 때는 세 군데 업체가 다 참가를 했는데 세 군데 업체가 다 1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조금 해제선을 지금 추진이 좀 늦어진 겁니다. 아니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될 텐데 경제성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세 군데 회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선정돼서 이제 무난히 추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운동 LH 지금 그 평촌마을 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평촌마을. 네, 일단 다음 달이나 아마 이번 달이나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뭐 지금 뭐 승인이 날랑가는 모르겠는데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이 다음 달부터 탄력이 붙을 텐데 이것이 개발이 그건 또 반대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쭉 이렇게 막 우리 시청 앞에서 시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만나 보니까 일단은 평촌마을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개발 반대 그것이 원칙입니다. 평촌마을 주민들은 아니 자체 개발을 반대.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어쨌든 LH가 사업권을 획득해서 그걸 돌이킬 수 없이 LH가 강행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그 조그마한 그 단주택에 살고 있는 그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사업 기간 동안의 이주 대책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예를 들면 보상을 6, 7천만 원 받는다 그럽시다.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뭘 얻겠습니까? 지금 사는 데는 돈이 없어도 조그만 채마밭도 있고 해서 거기서 상추도 뽑아다 먹고 뭐 또 심어서 이렇게 먹고 거기서 이렇게 시골이기 때문에 사는 게 가능한데 이 6, 7천만 원 보장을 받아갖고 도시에 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이. 유지를 못해 유지를. 이런 것이 고민이 없어가지고 제가 LH에서 왔을 때 이걸 말했습니다. 좋다.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더군다나 노인들은 집도 없는 노인들은 거기도 어쩌려고 그냥 반드시 이 문제를 선결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부터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이걸 꼭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그래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LH하고 또 여수시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100%는 못 해줄지언정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더라도 다 오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또 공감도도 형성이 돼서 아마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김종호 기자님. 수탑 전남의 김종호 기자입니다. 100일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는 그 두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고영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서실장 그 정무라인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행정 경험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무라인 쪽에서의 구축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선 쪽에서 들어오면서 역대 시장들이 정무라인이 취임과 동시에 구축되지 않는 것은 민선 8기가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향후 빠른 시일 안에 인선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취임 초기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한간에는 이 조직 개편 시기가 12월 1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선거법 시효가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와 상관이 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 시기가 공소법 시효를 갖다가 지나서 인선되지 않겠냐 이런 뭐 우려되는 아니면 또 이런 좀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민선 8기 조직 개편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뭐 승진이나 그밖 이해관계 속에서 일부 조직들이 변경되고 또 개편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걸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회에서나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직 개편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 질문부터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개편은 잘 아시다시피 담당 주무 국과에서 자기 국과에 좀 유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옛날 보면 그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직렬이 또는 어떤 국과에서 인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원 하나 더 데리고 오는 것이 그만큼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뭐 시장님 이거 우리 과는 우리 국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요. 또 위에 가서도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또 가면 그런 로비를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쩔 겁니까 이것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콘크리트하게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그 공무원들한테나 또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영역사한테요. 일단은 좀 일을 좀 편하게 하도록 그 업무가 가까울수록 가까운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좀 조직 개편의 어떤 기본 원리가 아닌가 방향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뭐 약간 의견을 게시하고 뭐 약간 또 논란이 있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김종욱 기자님도. 근데 결국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완벽한 물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만 완벽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한답니까?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봐서 또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1년마다 한 번씩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번에 결정되면 꼭 경직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또 봐서 약간의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융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 그 문제 선거법 시효 그런 문제하고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뭐 인선을 못 하고 있고요. 이제 100일도 지났고 또 어느 정도 좀 조직 적응도 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서 적당한 사람을 조만간에 물색해서 서지 말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진짜 해도 너무하구만. 지금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을 취급하는 거 이렇게 취급하는 거요?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미리는 다 받아놓고 가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김호원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 다음에 하십시오. 영세기 교수 시청에 출입하는 제일 언론 기자요. 코를 몇 번을 드는 사람을 색쳐. 다음에 질문 하십시오. 안 해! 이건 뭐야 지금? 다음에 하십시오. 네. 좀만 참아 주십시오. 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KBS의 김호 기자입니다. 일단 인수위원회 수당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과다한 수당 여러 차례 좀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수당 지급에 근거가 된 회의 자료의 사진에 회의에 참석했다는 위원의 모습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날짜에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는 등 부정지급 가능성도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최근 시의회에서 인수위원들에 대한 감사 요구에 공무원이 아니라서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의 예산으로 마련되고 지급된 인수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점검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자면
여수산단 크고 작은 사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여수산단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임 시장님과 다르게 시장님이 취임 이후에 하신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여수산단 안전환경 플랫폼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당이 과다 지급됐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당이 과다 지급됐다 하는 과다의 기준은 인근 순천이나 광양 기타 지자체에 비해서 3, 4천 나갔는데 저희들이 9,800 나갔는 8,900 나갔는데 한 3배 가까이 많이 나갔다 이런 것이 이제 하는데, 일단은 그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위반하지 않았고요. 원래 수당을 지급 안 하려면 인수위를 구성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는 단체 지자체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원래 자문위원을 한 50명을 두려고 그랬는데 그 수당 지급 근거가 있어갖고 12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 했는데, 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를 정확히 그리고 다시 이거 3D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것이 편리한가 하는 것이 일반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28만 우리 가정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28만 시민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이 살림살이를 살 것인가 하는 데서 그냥 8,900만 원 썼다고 해서 과다 지급됐다. 돈을 어디다 쓸 겁니까? 도로 1m 가는데 1억 듭니다. 1억 들어. 아스팔트. 그런데 4년 동안 28만 시민이 사는 데는 만약에 하나 시행착오를 겪어버리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다리를 안 놓을 때를 다리를 놔버리고 차가 안 다니는데 그건 그 수백억 들여갖고 직전을 저기 예를 들면은 저기 돌산 그 무슨 몽돌공원 그거 보면은 그 조각곡을 해가지고 그거 다 가려져 버려갖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꼼꼼히 사진을 준비해야 된다. 더군다나 여수는 지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년 GRDP가 2019년대에 보면은 몇 조였습니까? 26조입니다. 순천 6조입니다. 그리고 여수는 당연히 이게 농업, 업, 뭐 산단 이게 정부 국가 정부에 비해서 외교하고 국방만 없지 다 있는 곳이 여수입니다. 이런 복잡한 데를 단순히 그냥 한 8,900만 원 썼다가 해서 과다 지급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뭘 어쩌라는 겁니까? 민선 8기 4년 정부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심하고 각계의 분야 전문가를 불러다가 논의하고 토론시켜 그것이 지금 시장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그런 거 놓고 돈만 있었다.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지적 그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지 그랬냐 근데 그런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때 강재현 의원이 질의하면서 보여줬던 그 증거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검은 백지를 보여주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의심이 돼서 그 제출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뭐 금액 나고 이런 걸 가려놨지 옆에 다 이름들고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시간 이런 걸 왜 가렸냐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말이 개인의 사생활하고 문제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여기 그것은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여수산단 그 디지털 그 뭐 산단 안전 플랫폼 구축은 쉽게 말하면은 그 3D GIS를 기반으로 한 뭐 그런 인공지능 환경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지금 배관에 이렇게 쭉 보면 육안으로는 어디가 터질까를 모릅니다. 이것이 어디가 약한가 워낙 고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아날로그식이에요. 이제는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 방 안에서 딱 이렇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 위험하다고는 미리 갖다 손을 댈 수가 있지 어느 부분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돌발적으로 막 터져버리고 이런 걸 폭발하고 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제가 뭐 민선 8기 권오봉 시장님도 잘 하셨, 7기 권오봉 시장도 잘 했지만 산단의 그 사고 예방을 막으려면요 회사 내에 있는 배관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정비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사고 안 내려고. 근데 문제는 회사 밖에 있는 사회 배관. 사회 배관이 지금 50년이 다 되도록 50년 이상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사고가 나오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전부 다 전수검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회배관을 촘촘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이렇게 교체건을 시키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할 테니까 하여튼 염려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번에 그 포항제철에서 그 밑에 하천이 넘쳐갖고 거기 장비를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포항제철이 이번에 그런 일이 안 벌어져 버렸습니까? 포항제철에 우리도 소하천이 있습니다. 산단에. 그래서 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우리 산단에 소하천이 넘쳐서 침수가 되면 여수는 망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여수 산단은. 그래서 그걸 소하천이 지금 산단 생기고 한 번도 준설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20억 정도 총 국비 12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직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해서 전부 다 아니 준설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게 오염된 퇴적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싹 쓸어내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가 장담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사람이 방지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광민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공보뉴스의 이광민 기자입니다. 방금 역정낸 거 죄송하게 사과드립니다. 시장님한테 딱 원래 준비해온 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네. 덧붙여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수 인구가 145명이 늘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 참 좋대요. 네. 그에 반면에 광양이나 순천은 약간 인구가 줄었습니다. 네. 이안 늘어난 인구 팍팍 늘어나게 정책을 잘 세워서 여수 인구가 삼려 통합 후에 6만 한 7천 명이 줄었는데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2, 3만 명이라도 더 늘어서 다음 총선 때 선거구가 한 개로 보태진 불행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격 질문할게요. 우열 국절 속에 최근에 거북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1회서부터 56회까지 거짐 다 보고 같이 행사도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북선 축제를 보면서요 너무나 의아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역사성과 밖으로 떨어지는 행위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재전위원회 사람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시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역대 그 거북선 축제 통제용 길도를 하면은 남성들에게는 그 군인들이니까 전신에는 갑옷을 입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입는 간복을 입습니다. 그 간복을 여성들한테도 입혔더라고요. 여성들한테도. 얼마나 타지에서 온 사람도 보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또 두 번째 수군들이 입은 의상. 제가 궁금해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왜 수군들이 그때 당시 파란 옷을 입었을까? 바다와 연관되기 때문에 파란 옷을 입었다 합니다. 이번에는
그 흔히 말하는 민방위복 바뀐 색깔로 입혀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조롱감이 된지 아십니까? 하는 행사, 역사에 결례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색이 56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것까지 하면은 거짓말 59회는 됩니다. 내일 모레면 한갑 나이가 될 축제를 그렇게 망쳐서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을 고쳐 나가려면 진남제전에 있던 그 구조적인 부분도 고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작년에 나오는 가작물, 그 자리에 나오는 가작물 올해 똑같이 봅니다. 뭔가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내실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56회 진남제를 쭉 봐온 결과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이미 주는 예산으로 만드는 행사이기 때문에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어서 욕 안 얻어먹는 축제 되도록 여수시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축제가 참 이 호국문화 축제, 우리나라 유일의 호국문화 축제가 거북선 축제인데 좀 과거 전례를 좀 중시하고 고증을 좀 잘 살펴서 하시지 대체 좀 그런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내년에 행사할 때는 우리 리경영 우리 기자님이랑 또 전화 잘 봐서 또 이렇게 좀 보존위원회 축제 보존위원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시게요.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문 서승권 기자님. 네, NS통신 서승권입니다. 네, 방금 그 이강영 기자님이 그 거북선 축제 말씀하셨는데 거북선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10억은 조금 못 될걸라면. 예, 그 여수시가 8억 5,500만 원, 전라남도에서 2천만 원, 자비 6천만 원 해가지고 9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수 산단에서 일부 협찬하고 주변 기업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제가 이 비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전번에 제가 시장님께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치러지는 행사입니다. 근데 그 전에 행사를 치를 때마다 그래도 여수시에서 그 제일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 기자들한테 약간의 뭐 광고도 지급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보도자료는 참 잘 내더라고요. 뭐 홍보해달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강영 기자님이 이미 그 수군 복장이라든지 뭐 통제행 길놀이라든지 이수진 장군의 복장 부분이 지적이 했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1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행사에서 개선 방향이 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며칠 후면은 여수 시민의 날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합니다. 이 예산은 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예산도 10억이 넘습니다. 10억 2,300만 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단순한 입장식만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건 각 읍면동 그 출전하시는 분 어르신들 경기장 체육위에서 버스비 식비로 해가지고 인당 13,000원 정도 지급대가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7억 7,300만 원이 체육대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7억 그러면 10억 2,300만 원을 들어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축제장으로서 행사하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그 체육회에서 체육대회에서 들어가는 7억 7,3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각 읍면동에 2,400에서 2,9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그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 일당인데 선수들 훈련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순하게 그 자기들이 생활체육에서 느꼈던 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우승 상금 주고 준우승 상금을 주다 보니까 줄다리기 30명 출전했는데 인당 10만 원씩 줍니다. 씨름장에 씨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선수만 등록해가지고 일당 10만 원씩 받아갑니다. 이게 무슨 시민체육대회입니까? 이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처음 뭐 100일 되셔가지고 뭐 처음 치러보는 행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는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가지에 대해서 그 거부선 축제하고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북선 축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잘한 점, 잘못한 점, 개선점 이렇게 간략간략히 저도 오늘 보고받았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자세한 보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보고요. 또 시민날 행사, 체육대 이것은 뭐 그 10만 원 주고 그건 저는 모릅니다. 씨름 선수한테 10만 원 주고 아직 모르는 일인데 그 경비가 어떻게 지출되는가 그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시민날 행사하고 체육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경비는 아마 이렇게 지출됐을 건데 그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보다 이렇게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후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주십시오. 김재경 기자님. 대한방송의 김재경입니다. 먼저 그 시정 운영에 대한 그 시장님의 열정과 소통을 보며 그 시정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커졌다면 많은 그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수시는 그 민선 8기에 여러 개의 SOC 사업과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홍보와 시민들의 그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홍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업무법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100일도 지나고 해서 SNS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막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시민한테 다가가야 됩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또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시민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장이 그것 보지만 일상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동네를 돌고 또 주민들을 만나면서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그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이제 휴일 때 한번 돌아보다가 그 중림 그 택지주간에 그 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가는데 누가 알아보고 젊은 사람이 딱 잡더라고. 시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중림공원에 이쪽으로는 턱이 없는데 앞에 분수대 쪽 공원 분수 쪽에는 턱이 있어갖고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그런데 지장이 있어. 공원을 들어왔다 다시 그리 나간답니다. 턱 좀 설치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변 이제 공원을 돌아봐서 다 그리 돼 있어. 턱이 없어. 다 이렇게. 근데 거기만 꼭 그리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얼른 전화했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두 분이 1시간 뒤에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번 주에 그 만들겠습니다. 돈 별로 안 읽으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 그러면 시민들은 시장한테 거창한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관광도시를 만들어라. 막 큰 무슨 뭐 다리를 놔주라. 물론 이거는 근데 수건사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것, 일상에 살면서 약간 불편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속히속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이 시장이 직접 하고 그걸 몸소 실천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 다 입소문이 납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것도 다 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저께 그분이 저한테 말했기 때문에 이거 내일이나 모레 만들어지면은 그 젊은 그 분은 반드시 우리 시장님 최고라고 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시민의 지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앉아서 너도 한국당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가면은 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경도당 두 군데를 갔는데 뭐 해주라 뭐 해주라 그까지는 좋아. 경도당 안에 있는 것까지는 밖에 있는 동네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경도당이 지금 여수위가 579내입니까 뭐냐. 그런데 겁나 다 한번 돌라 그랬거든. 경도당을 좀요. 다 한번 돌라 그러는데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왜냐면 어떻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떻게 사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 또 냉장고도 바꿔주라 텔레비도 바꿔주라 그래. 그런 건 좋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또 리모델링 해주라는 건 좋은데 동네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래도 겁이 나요. 겁이 나. 두 군데 다녀보니까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돌산에 그 둔덕을 갔더만 아니냐고 둔전을 갔더만 경도당 문제 그 한두 가지 하더만 그 논의가 많습니까 거기가. 경기사업 나고 농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농도 만들고 얼마나 머리 아픈 겁니까 그것이. 개인 누가 사유지 내놓으려고 그럽니까 넓히는데 이런 문제를 말해버리더라고. 그러나 그러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민을 만나면서 시장이 직접 만나면서 하는 것이 시정 홍보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데 그래도 시장이 돌아다니면 해결될 것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은 좀 현장 행정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합니다. 또 예, 지금 두 분 남으셨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좀 짧게 해주시고 두 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기자님 해주십시오. 네, 시장님, 헤럴드 경제신문의 박대성 기자인데요. 이제 권오봉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여천역에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업하고 스타필드 그리고 광주도 한다, 여수도 뭐 순천도 한다 뭐 그러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만들고 여천역을 복합환승센터, 교통복합환승센터하고 또 뭐 대형 쇼핑몰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요인데 엑스포역이가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역 여기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따블이 될 그런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일단 그분은 일단은 빨리 이렇게 뭐 공고하지 말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이렇게 관련 부서를 전부 모아서 서로 이렇게 따블이 되는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여천 역세권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돼요. 이제 뭐 내년 초에나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인데 이것은 참 이게 정말 이게 참 대답하기가 애매한데요. 지금 광양은 뭡니까 LF가 이거 있어가지고 주변에 보면 전부 뭘 사러 거리 가버려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순천도 뭐 노광주 시장님 최근에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대형 쇼핑몰 유치하겠다고 해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여수가 다 좋은데요. 이 좀 뭘 살려면은 좀 밖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그리고 특히 뭐 마이스 산업이 됐든 또 대형 크루즈가 오든 또 여행객이 오든 일단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쇼핑을 상당한 또 이렇게 필수 코스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타필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수가. 왜냐하면 다 이 인근 도시가 다 경쟁적으로 해버리니까 그건 우리 공단에 있는 뭐 이름만 하면 안 되지만 공단에 있는 25,000 고액 연봉자들도 아마 저 생각인데 뭘 살려면 김해를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광주를 가거나 LF 광양을 갈 거라고요. 또 이제 아마 순천 신대륙에 생겨버리면 그럼 바로 옆이니까 그냥 것은. 그래서 무조건 것은 크게 봤을 때 도시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온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영춘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지TV 전담방송 이영춘 기자입니다. 우리 시장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편적 복지로 총괄해서 표현하셨는데요.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설치 등 뭐 시설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총괄적 표현보다는 장애인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둡고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기명 시 정부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시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복지란 정확히 말하면 보편적 복지란 말은 정확히 좀 물론 더 나아가면 광유는 거의 맞는 말인데 단계적으로 봤을 때 복지국가 실현에서 보편적 복지란 약간 좀 보편적하고 좀 상충되는 그런 건데 뭐 삶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 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그렇게 뭐 시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만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가 활동이 자유롭지만 장애인이라는데도 저소득층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기 계신 다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얼마나 우리 어릴 때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공공하다 이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뭐 공단에 있는 회사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기금을 받거나 도움을 좀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이것이 지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뭐 그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쓰임이 있지만은 저는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한 대로 그것을 지금 염두에 것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특히 제도권을 약간 벗어나는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 요건에 딱 부합되면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적 구호,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그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요건이 안 돼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다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발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제가 시장이 되는 이제 정기명 민선 8기에서는 그러한 그 고향사랑 기부금의 그 많은 부분을 많은 비율을 여기다 쏟으려고 합니다. 또 그게 맞고 또 그래라고 이런 게 만들어졌고 그러지 무슨 뭐 잘 사는 사람 여가활동 해라 시민들 여가활동이나 그런 대로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그 법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자님 말씀대로 촘촘히 빠짐없이 그렇게 찾아서 이런 제도를 예를 들면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씨는 그래도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저소득층 이런 데는 정말 대한민국 어느 지방 도시보다는 더 잘한다 이런 걸 평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 동안 많은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가끔은 제가 좀 이렇게 듣기는 싫었지만 따끔한 질책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분들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같이 바라는 그런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늘 겸허한 자세로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으며 항상 그 조언을 이렇게 실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도 끝을 모르고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 더 크게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기명 여수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